자,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뷰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뷰, 버튼이 됐건 아니면 레이아웃이 됐건 텍스트 뷰가 됐건 에디트 텍스트가 됐건 이런 뷰들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속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게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고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것 말고도 뷰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몇 가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버튼을 화면에 추가했다라고 하면 버튼은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가로 크기,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세로 크기를 가지게 돼요. 그걸 꼭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꼭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버튼이라고 하면 이 버튼 위에 보이는 텍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버튼이나 텍스트 뷰처럼 텍스트가 글자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들어가는 속성이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id라고 하는 걸 썼었죠. id 속성은 언제 써요? 이 XML 레이아웃 파일은 자바 소스 코드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소스 코드에서 여기에 있는 버튼을 갖다 쓰려면 id로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찾아서 버튼 객체를 쓰게 됩니다. 이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 XML 레이아웃의 내용을 파일의 내용을 해석해서 메모리에 실제 객체로 만들어주는 역할은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find에서 찾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id라고 하는 속성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백그라운드 뭐냐 배경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때 백그라운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성을 보면 자, 버튼이 추가가 되면 다른 버튼을 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버튼이 추가된 공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유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은요, 하나의 위젯이 있으면 하나의 뷰를 추가하고 나면 남아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유 공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버튼을 추가했을 때 이 버튼이 예를 들면 다른 위젯은 들어올 수 없고 이 버튼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버튼 1이 가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고 해요. 이 공간 자체는 자 다른 위젯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새로운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만들고 나서 자, 그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우리가 버튼을 한번 추가하고 버튼의 속성을 좀 바꿔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다가 자, 하나의 화면은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되지만 여기서 그냥 레이아웃 파일만 따로 만들 수 있어요. RES 밑에 레이아웃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자, 이걸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대화 상자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버튼 밑줄 긋고 layout.xml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화면이 새로 하나 떠요. 여기다가 화면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XML 레이아웃 파일의 화면 구성, 그러니까 화면 배치를 하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보죠. 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의 기본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이 프로퍼티스를 보면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 속성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에 보면 랩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클릭해 보면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걸 해보면 어떻게 돼요? 가로 방향으로 해서 부모 레이아웃에 남아있는 여유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게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에는 랩 컨텐트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크기만큼만 딱 맞춰주고요. 글자를 그러면 바꾸면 이 크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면 부모 여유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요.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숫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00dp라고 하면 자, 크기를 딱 고정시킵니다. 이 안에 있는 글자하고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일단 매치 페런트라고 하고 하이트도 랩 컨텐트 말고 매치 페런트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화면 전체를 버튼이 채워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위드스와 하이트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인데 이 값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이 안에 화면을 구성하는 아이들이 자, 이 뷰들이 자, 가로와 세로 크기를 어떤 형태로 가질 수 있는지를 얘가 결정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자, 다시 레이아웃으로 와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크기를 지정을 할 때 아까처럼 200dp라고 해서 아예 딱 고정을 했는데 그런 경우 자, 크기를 고정을 할 때 보면 200이라고 안 하고 200dp라는 걸 썼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자, 이게 잘 화면에 원래는 잘 안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격자 형태로 조그맣게 이렇게 보여요. 그걸 이제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픽셀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스마트폰 단말은 해상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 각각의 픽셀의 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스마트폰마다 해상도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해서 100x100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작은 해상도에서는 이만하게 보이는데 큰 해상도로 가면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DP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 단위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요 화면에서 가로 방향으로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해상도가 높아져도 절반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DP라고 하는 단위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율 단위로 맞춰주면 해상도가 높아지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이런 비율 단위로 DP 단위를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 단위라는 건 뭐 SP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픽셀과 DP라고 하는 걸 비교해서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대부분은 DP 단위로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색을 한번 볼까요? 자, 배경색은 뭐예요? 배경색,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해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자, 버튼의 매치 페런트를 세로를 랩 컨텐트로 바꿔보고요. 자, 이 버튼을 담고 있는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컴포넌트 트리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요. 자, 아래쪽 속성에서 백그라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컬러로 가서, 자, 아무거나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불구스름한 색으로 OK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된 걸 보면 샵을 붙여요.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한 게 이런 코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마다 잘라서 RGB가 됩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조합이 돼서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다가 더 붙이면 투명도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FF 하면 안 투명한 거고요. 00 하면 완전히 투명한 겁니다. 안 보이죠? 이건 뭐 00은 왜 굳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88이라고 하면 반투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백그라운드, 자, 컬러 속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하나의 버튼을 추가했는데,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차례대로 아래쪽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요 공간은 다 죽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버튼만 가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버튼을 요 공간 내에서 필요한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튼의 여유 공간은 크게 보면 마진이라고 해서 다른 위젯이나 그런 것과의 여유 공간을 띄우는 거.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면 버튼 경계선 안쪽에 여유 공간을 띄우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봐서, 자, 간단하게 가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버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위드스를 다시 랩 컨텐트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면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 보면 화살표 있네요. 화살표 가지고, 자, all이라고 하는 거에서 모든 거에 적용을 하겠다. 어떻게 적용하냐? 마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과의 간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50dp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아래, 위, 옆, 뭐 이런 쪽 전부 다 공간을 띄워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는 거 가서 한번 볼까요? 자, 패딩이라고 하는 거 가서 또 화살표 누르고 all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마찬가지로 30dp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경계선, 버튼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패딩과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화면을 이렇게 잘 갖다가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공통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의 가로 크기를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 크기. 자, 그래서 여기를 200dp라고 하는 크기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로 한다면,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운데 있죠. 이거를 왼쪽으로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gravity라고 하는 속성을 조정을 합니다. gravity라고 하는 속성. 자, gravity 찾아볼까요? gravity. 자, gravity. 그래서, 자, 이거를 left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죠.
자, 이게 뭐예요? 그래비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책받침 있으면 책받침 밑에 자석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를 하면 자석으로 움직이면 철가루가 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결국엔 영어로 하면 alignment와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정렬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를 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center vertical, center horizontal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써서 하면 글자가 어디에 가서 있을지, 그리고 버튼 자체를 정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런 게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속성을 바꾸면 어떤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익숙하게 한번 이것저것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